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안녕하세요. 시기시기 신장시기 인권신장 신장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망가졌습니다. 대통령 방어권 결의안, 윤석열 내란 수계의 방어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결의안, 회의장 봉쇄, 반인권 막말과 혐오, 국제적인 신뢰 추락까지 한마디로 망가졌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누가 인권위원회를 어떻게 망가뜨린 걸까요? 오늘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2025년 1월 13일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상정된 안건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실체는 윤석열 내란 수계의 방어권을 보장하라 라는 말도 안 되는 안건이었습니다. 이런 안건이 올라오지 않도록 저는 여러 차례 방청을 신청했고, 고민정, 서미화 의원 등 운영위원회 의원들과 인권위원장과의 면담도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안건이 상정되고야 말았던 그날 인권위 복도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박경석 전장현 대표를 비롯한 시민사회 인권활동가들,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이 뒤엉켜서 사람들로 꽉 찬 복도는 숨조차 쉬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회의는 계속 지연됐고 계속해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던 저, 고민정 의원, 서미화 의원 등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만나러 회의장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길을 막았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었습니다. 비켜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지만 김 의원은 다른 의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고성을 질러댔습니다. 그 후 저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에게 정식으로 물었습니다. 그날 위원님이 제 앞길을 막은 건 저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 아닙니까? 이랬더니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길을 막은 것이 아니고 길을 비켜드리지 않은 겁니다. 비키지 않았을 뿐 막은 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왜 안 비키면 안 되냐?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비키지 않았을 뿐 막은 건 아니다. 당일날 저는 인파에 휩싸여서 겨우 그 앞길을 헤치고 나와서 몇 층 아래에 있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만나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전원위원회는 무산됐습니다. 다시 전원위원회가 일정이 잡혔고 저는 계속해서 방청을 신청을 했고 방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건 상정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2월 10일 그날 인권위원회 앞에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극우 유튜버, 극우 인사가, 반인권 인사가 인권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고 있었죠. 성조기가 그려진 방패를 들고. 결국 2월 10일 윤석열 내란 수계 방어권 안건은 통과됐습니다. 그날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자기 존재를 스스로 부정한 날, 사실상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인권위원회가 자폭을 선언한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군 인권보호관이 군 사망사건 유가족에게 수사를 의뢰한 일도 있었습니다. 윤승주 일병을 기억하십니까? 2014년 4월 7일 육군 제28사단 윤승주 일병이 복무하던 곳이었습니다. 폭행으로 사망했습니다. 바로 그 윤승주 일병 유가족과 군 인권센터 활동가들이 2023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위원장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돌연 김용원 상임위원이 자신이 감금당했다, 유족들과 인권 활동가들에게 라면서 윤승주 일병 유가족들을 특수감금,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해버렸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과 유족들이 부딪혔냐고요? 아니요. 그런 일 없었습니다. 단지 인권위원장님의 방과 김용원 상임위원장의 방이 같은 층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김용원 상임위원이 있는 방 앞 복도를 지나서 인권위원장을 만나러 갔다라고 하는 이유로 유족들을 감금 혐의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해버린 거죠. 군 인권보호관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군에서 인권을 침해받은 사람들, 돌아가신 분들, 그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해야 할 사람이 군 인권보호관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김용원 상임위원에게는 탄압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국제인권기구 간리라고 하는데요,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국인권위원회에 공식 질의를 보냈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김용원 인권위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시민단체에 빌미를 줄 수 없다라면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응답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 사안은 국제인권기구연합 간리의 특별심사로 이어졌고, 지금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A등급 박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용원 상임위원 한 사람이 저지른 일입니다. 합법, 위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그는 정말 인권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까요? 그가 군 인권보호관이고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인권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어떤 결정을 먼저 했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2023년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 사건. 단순 사고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드러났죠. 윤석열 내란 수계의 경로가 이어졌죠. 진실을 알리려 했던 박정훈 대령, 이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 보호 조치를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지만 김용원 의원은 이것을 온갖 이유로 미루다가 결국 기각시켜버립니다. 반면 12월 3일 내란 사태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군 장성들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고요? 인권위 직원들을 급파해서 현장 조사까지 진행하고 본인이 위원장 맡고 있는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긴급 구제안으로 심의, 의결, 그것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김용원 인권위원 도대체 누구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까? 인권을 선택적으로 다룬다? 아니,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보호한 것은 인권이 아니라 권력과 폭력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자 군인권보호관까지 맡고 있는 김용원 의원, 그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그의 장난감이 되어버린 긴급구제제도, 이것이 지금 인권위의 현실입니다. 김용원이 만든 인권위원회의 현실입니다. 군인권보호관, 윤승주 일병 사건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군인의 인권을 지키겠다는 국가의 약속이자 책임입니다. 제복 입은 시민의 권리를, 인권을 지키라고 만든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지금 권력을 위한 방패, 인권을 지켜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배신, 폭력, 김용원 상임위원이 저지르고 있는 일은 인권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인권기구 간리,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김용원 의원이 권력을 비호하고 유가족의 인권을 탄압하며 막말과 혐오를 일삼았던 일들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2025년 3월, 올 3월 한국인권위원회는 간리의 특별심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어쩌다 이런 꼴까지 당했는지 A등급 유지도 이제 불투명해졌습니다. 단 한 사람의 횡포가 국제사회의 신뢰까지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인권기구의 지위를 잃을 문턱에 다다라 있습니다. 2025년 3월 26일 간리는 인권위원회를 특별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A등급 유지 여부에 대한 심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인권위원회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국제적 신뢰, 그리고 그 지위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 삼은 사유는 명확합니다. 계엄령 관련 인권 침해에 침묵했고 회의를 별 이유 없이 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진정사건이 방치된 겁니다. 의도적으로 회의를 파행시켰고 정족수 부족으로 전원위원회조차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소수자와 이민자에 대한 혐오, 침묵했고 오히려 혐오 발언을 남발했습니다. 반인권적 인사들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같은 사람들이 인권위원회를 장악했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단절됐습니다. 지금 인권위원회는 6월 1일까지 공식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월 26일 전원위원회에서 이 답변서를 공개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이 답변서에는 여전히 윤석열 내란숙의 방어권 보장이 계엄 사태에서 인권을 보호한 조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작품입니다. 이제 이 답변서 제출되면 오는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최종 등급 심사를 받게 됩니다. A등급, 그건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아닙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A등급을 받은 인권기구에서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의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글로벌 네트워크 내에 신뢰를 뜻하는 국제인권기구로서의 핵심 지위가 바로 A등급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소프트 파워 중에 하나입니다. 이집트, 태국, 니카라과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정부의 인권 탄압에 침묵했다는 이유로 A등급에서 B등급으로 강등됐습니다. B등급 되면은요, UN 회의에서 발언권 없어집니다. 국제적 영향력 사실상 상실됩니다. 가장 중요한 소프트 파워가 김용원, 이충상, 그리고 안창호 위원장 덕에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창호 위원장이 그 답변서에다가 윤석열 내란숙의 방어권을 보장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서한도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 썼을 법한 논리,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은 반반으로 나뉘어 있다. 찬반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내란 방어권 권고안에 대한 반대 의견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위기를 수습하기는커녕 논란을 더 키우고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권위는 존재 이유를 증명할 마지막 기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가 저는 답변서 한 장 잘 써낸다고 해서 그리고 TF팀 몇 명 만들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성 회복 없이 시민사회와의 신뢰 회복 없이 반인권 폭력 혐오를 조장하는 인권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그리고 근본적 구조개혁 없이 국제사회는 더 이상 대한민국 인권위원회를 A등급 인권기구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용원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막말용원, 혐오용원이라고 불러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버르장머리 없다, 무식하다, 입 닥치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인권위원 김용원 씨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폭언 방지 안건이 올 1월 달 전원위원회에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김용원 의원 책임 회피하고 조롱하면서 회의장을 일방적으로 퇴장했고 그래서 결국 안건은 기각됐습니다. 퇴장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는 버릇이 없다라고 하지 않겠다. 버릇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하겠다. 무식하다 대신 유식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겠다. 막지 않았다. 비켜드리지 않았을 뿐이다. 참 일관된 사람입니다. 이게 인권위원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안건은 왜 기각됐느냐? 저런 반인권적 인물이 인권위원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그를 제재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시스템이 미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권위원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 그리고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올 수 없도록 만드는 일. 인권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인권위원회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인권위원들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충상 전 상임위원 퇴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권위에 남긴 상처는 아직도 너무나도 깊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5.18보다 더 귀한 참사냐? 피해자들이 놀기 위해서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교통사고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국가의 책임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모욕을 안긴 발언입니다. 이건 인권위원회가 2022년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국민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제일 책무라는 입장과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또 있습니다. 군 인권에 대해서도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훈련소에서는 자살 자해가 없다.
훈련소에서 돌아가신 수많은 장병들은 그럼 그 죽음의 원인은 뭡니까? 해병대 군기 세게 하려면 머리를 짧게 깎아야 된다. 교련 시간이 있던 예전 고등학교 때나 있던 말입니다. 훈련소 내무반에는 괴롭힘 없다.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사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장의 고통을 외면한 채 개인적 편견, 사적 오만으로 군인권 실태를 부정해 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버텨내고 있는 군인권 피해자, 그들의 절규를 모욕하는 말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성소수자 혐오 발언입니다. 게이들은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 평생. 이중상 전 상임위원이 공개석상에서 한 말입니다. 법원은 이 표현이 명백한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엔의 성소수자 인권 기준과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국제사회에 참으로 부끄러운 발언들입니다. 인권위 내부 회의에서도 특정 직원에게 즉각 인사불이익을 줘야 한다라는 발언으로 직원을 공개적으로 모욕했고, 고함과 회방으로 회의 진행을 반복적으로 마비시킵니다. 게다가 자신이 심의에 참여한 진정사건에 대해 이건 기각할 겁니다 라고 사전에 발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인권위원회법 위반입니다. 전원위원회는 비공개 심의와 합의에 의한 결론이 원칙입니다. 내놓고 인권위원회법을 모욕하고 위반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행태가 반복되자 작년 2월 시민사회와 인권단체들은 이중상 전 상임위원을 인권위원회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김용원, 이충상 이 두 사람은 국민이 인권을 지키라고 맡긴 자리를 권력 비호와 혐오 확산의 도구로 써왔습니다. 이런 반인권 인사들이 다시는 인권위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선 이런 반인권 인사들을 임명하는 임명권자 대통령의 인권 기준과 수준을 높여야 하고 최소한의 인권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구조 투명하게 바꾸고 인권기구의 정체성을 지켜낼 입법적 대응이 시급합니다.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언론에 잘 안 나왔지만 조용히 꾸준히 인권위원회를 망가뜨려 온 숨은 빌런, 말이 너무 심한가요? 언성 히어로, 숨은 조력자 한석훈 비상임위원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시죠. 이분이 인권위원회에서 했던 발언과 태도 살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반대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반대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에도 깊이 관여한 인물입니다. 실제로 전원위원회 참석해서 방청을 해보면 한석훈 인권위원은 조용히 못된 말을 합니다. 이충상, 김용원 위원은 목소리 높여서 막말을 합니다. 다만 그 차이일 뿐입니다. 점잖은 헛소리냐, 듣기 힘든 헛소리냐 정도의 차이일까요? 2024년 9월 그의 연임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찬성 119, 반대 173. 인권위를 초토화시킨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그 후임자를 추천해야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아직도 후임자를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임기는 계속 연장돼서 지금도 인권위원회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입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국회에서 부결됐으면 당연히 자동 면직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 국민, 외국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송두리째 부정된 날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날 침해된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기구의 존립 이유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했느냐? 2025년 1월 13일 딱 한 달 정도 뒤죠.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위원, 이렇게 인권위원 5명이 전원위원회에 긴급 안건을 상정합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권, 아카 AKA 윤석열 내란숙의 방어권 보장 결의안입니다. 내란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 내란숙의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방어권이요. 그건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입니다. 인권이 소관도 아니에요. 탄핵은 국가기관 간 권한 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헌정 절차입니다.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헌재의 판단을 받는 기관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장되는 방어권도 헌법재판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겁니다. 즉, 기관에게는 인권, 국민들의 기본권이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즉, 인권위원회가 다를 안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2004 헌나 1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에는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방어권은 국민 개개인의 인권, 기본적 인권이지 대통령 같은 국가기관에게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수계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그게 계엄 사태 때 벌어진 국민들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업무를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기관 대 기관으로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인권위원회는 월권, 법적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비상계엄으로 시민 인권이 침해당한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 방어권 보호를 위한 결의안이 결의되던 바로 그날 시민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결의하지 않고 수년시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닙니다. 헌정 질서와 인권 보호 책임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입니다. 국회의 입법, 법원의 재판,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각하한다.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다뤄야 할 사안에 버젓이 개입했습니다. 법적 권한을 넘어선 월권, 위법 그 자체입니다. 이 결의안 주도한 사람 김용원 상임위원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다시 상기해 볼까요?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게 무료 변론을 자청했고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재를 부숴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비유적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이 결의안을 통해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인권위를 내란 옹호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인권위원 자리에 앉아있고 내란 숙의 윤석열 방어권 결의안 같은 결의안이 버젓이 상정되고 통과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의 슬픈 현실입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누가 인권위원회를 망가뜨렸는지, 그리고 누가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누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수계의 공범인지. 오늘 말씀드린 건 지금 혼돈에 빠진 인권위원회 상황 중에서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요즘 저는 인권위원회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걱정됩니다. 그 자긍심, 그 인권 철학, 지금처럼 흔들리는 조직 안에서 무너지는 건 아닐까 진심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여러분, 조금만 더 버텨주시고 힘을 내주십시오. 5천만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인권의 최후 보루, 그 자리를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우리 모두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이름처럼 국가의 권력을 옹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지금의 인권위는 인권이 아니라 권력을 보호하는 거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인권위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으로서 이 사태의 책임 끝까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개혁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인권은 그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입니다. 무너진 인권이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2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운영위원으로서 제가 직접 제안한 정책과 입법 대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너진 국가인권위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 2강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의 진심인 인권신장 신장식이었습니다.